오늘은 부산 출발 크루즈 자유여행을 위해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는 벌써 코스타 세레나오가 정박해 있었는데요. 리뉴얼된 내부 모습이 벌써 궁금해집니다. 부산 KTX역 10번 출구로 나가면 항구까지 스카이워크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승선하게 되지만 오늘은 부산항 북항 크루즈 터미널에서 승선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정은 크루즈 자유여행으로 부산에서 승선하여 일본의 구마모토, 나가사키를 기항하고 대만에서 하선하는 4박 5일 일정이었는데요. 내측 객실 69만원, 발코니 객실 83만원으로 진행된 자유여행 특가 상품이었습니다. 보통 크루즈 티켓은 크루즈 다이렉트 등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일정은 다이렉트 판매가보다 1인당 약 $100 이상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이제 항구에 있는 코스타 세레나오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계속해서 항구를 향해 걸어가 봅니다. 스카이워크 위로는 천장도 달려있기 때문에 비나 눈이 올 때도 이동하기가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 길이 갈리게 되는데요. 길을 따라 계속해서 왼쪽으로 걸어가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어지고 오늘 승선하는 부산항 북항 크루즈 터미널로 가기 위해서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 조금만 걸어가면 주차장 곁으로 인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보통 부산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일정의 경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승선하게 되는데요. 오늘 자유크루즈 일정만 특별히 북항터미널에서 승선하게 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크루즈 터미널까지 자차로 이동하시거나 택시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항구가 많이 붐비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탑승한 항구기는 약 300명 정도였는데요. 그중 크루즈시티로 예약하신 고객님들만 약 200명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별도의 인솔자가 없는 자유일정이었지만 리뉴얼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크루즈시티 인솔자가 동승해 여행 전반적인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항구 안의 모습인데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는 달리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체크인은 야외 테이블에서 진행되었는데요. 크루즈 티켓과 여권을 제시해 확인을 마치면 이후 탑승 절차가 이어집니다. 간단한 짐 검사와 출국 수속을 마치면 이제 코스타 세레나오에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배 앞에서 간단한 기념사진도 촬영해 주는데요. 승선 후 구입도 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승선 전에 수령할 수 있는데요. 배 바로 앞에 면세품 픽업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례차례 배에 오르고 있습니다. 배 바로 앞에서는 신분 확인을 위해 얼굴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이것만 하고 나면 정말로 승선입니다. 4박 동안 지내게 될 객실은 발코니 객실인데요. 개별 발코니가 있어 환기도 되고 답답하지 않아 가장 인기가 좋은 객실이기도 합니다. 발코니 객실은 약 6평 정도로 1인 싱글 침대 2개와 소파가 있습니다.
침대 위에는 크루즈 카드와 선상신문, 안내서 등이 놓여 있는데요. 꼼꼼히 살펴보시면 알차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옷장과 수납장, TV가 있고 커피포트, 전화기, 금고, 드라이기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TV 채널은 대부분 선내 안내 방송이나 외국 채널 위주라 볼만한 콘텐츠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리뉴얼을 통해 샤워 커튼이 유리문으로 교체되어 화장실은 깨끗한 편인데요. 비누와 수건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코니 객실에는 개별 발코니가 있어 더욱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갑판 위로 올라가 보았는데요. 날씨가 좋아 유달리 예뻐 보이는 부산항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승선 후에는 필수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신용카드 등록입니다. 객실에 발급되어 있는 크루즈카드와 신용카드를 연계 후 선내에서는 크루즈카드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신용카드 한 개로 일행이 함께 등록도 가능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예치도 가능합니다. 승선 시간이 마침 뷔페 간식 타임이었는데요. 저녁 식사 전에 간단히 요기를 했습니다. 대극장에서는 한국 승객을 위한 승선 설명회와 안전훈련이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보통은 따로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한 번에 진행됐습니다. 이곳은 메인 라운지입니다.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11월 중순이기는 했지만 벌써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그랜드바에서는 케이팝 파티가 한창이네요. 저녁 식사를 위해 정찬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저녁 정찬 레스토랑에서는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에피타이저, 첫 번째 요리,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먼저 에피타이저 요리인데요. 매콤한 스리라차 마요 소스를 곁들인 생선 튀김, 상큼한 비트와 쿠스쿠스 샐러드, 그리고 달콤한 멜론과 하몽이 어우러진 요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코스 요리입니다. 풍미 깊은 풀린 라비올리 파스타, 치즈와 채소가 어우러진 채식 라자냐 그라탱, 그리고 지중해식 해산물 링귀니 파스타입니다. 이번에는 메인 음식인데요. 풍미 가득한 치미추리 로스트 비프, 달콤 짭짤한 바비큐 치킨 다리와 볶음밥, 채소 볶음입니다. 여기에 맥주 한 잔 곁들이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 요리의 마지막을 장식할 디저트 음식인데요. 부드러운 시칠리아 디저트, 고소하고 달콤한 카라멜 헤이즐넛 케이크, 커피 향이 은은한 모카치노 세미프레도입니다. 메뉴판에는 없지만 과일도 상시 주문 가능합니다. 여유로운 식사를 마친 후 밤이 되면 크루즈의 분위기는 또 한 번 달라집니다. 바와 라운지에서는 음악과 함께 신나는 댄스 타임이 이어지고 라이브 공연도 즐길 수 있는데요. 바다 위에서 즐기는 또 다른 밤의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수영장 근처에서는 간단한 체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뷔페에서 해결했는데요. 바다를 보며 먹는 아침이라 더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일본 구마모토를 기항하는 날로 지금 항구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작은 초록빛 섬 하나가 보이는데요. 크루즈 갑판 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바다 풍경입니다. 구마모토 야츠시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야츠시로항은 구마모토 현의 공식 마스코트인 쿠마몬 캐릭터로 꾸며져 있는데요. 쿠마몬 조형물과 포토존, 테마공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크루즈가 정박하는 날에는 쿠마몬 인형탈 캐릭터 공연과 관광객 환영 행사 등이 있어 항구가 더욱 활기를 띱니다. 배에서 내려 조금만 걸어가면 하선 수속을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간단한 절차를 마치면 바로 구마모토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야츠시로 항구터미널 내부 모습입니다. 구마모토 관광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고 간단한 환전기계도 마련되어 있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간단한 환전도 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가면 귀여운 쿠마몬 동상이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요. 항구 근처에는 작은 기념품들을 살 수 있는 상점들과 아이스크림 등 간단한 간식을 즐길 수 있는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항지 관광을 나가지 않거나 항구로 일찍 돌아왔을 때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항구에서는 정박해 있는 코스타 세레나호의 모습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구마모토 시내로 이동했는데요. 야키니쿠 전문점 스타미나 타로에 도착했습니다. 초밥, 튀김, 면 요리, 샐러드, 디저트 등 다양한 음식이 뷔페식으로 제공되는데요. 특히 테이블에 있는 그릴에서 고기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 식당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구마모토를 대표하는 명소 구마모토성에 도착했습니다. 구마모토성은 일본 규슈 지역을 대표하는 성으로 일본에서 가장 웅장하고 방어 구조가 뛰어난 성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성입니다. 구마모토성은 17세기 초 일본의 장군인 가토 기요마사가 약 7년에 걸쳐 축성한 성으로 높게 쌓아 올린 석축과 검은색 외벽의 천수각이 특징인 곳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웅장한 모습이 더욱 인상적입니다. 성 내부에는 구마모토성의 역사와 축성 과정, 그리고 당시 무사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돌담은 아래는 완만하고 위로 갈수록 가팔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적이 쉽게 올라올 수 없도록 설계되었는데요. 201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복원 작업을 통해 다시 그 웅장한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성 아래로 내려오면 가게들이 질비해 있는 관광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사쿠라노바바 조사이엔입니다. 에도시대 성 아래 마을 분위기를 재현해 만든 곳으로 기념품 가게와 다양한 먹거리 상점들이 모여 있어 구마모토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구마모토 중심에 위치해 있는 대표적인 번화가 시모토리 아케이드입니다. 지붕이 덮인 아케이드 형태의 쇼핑거리로 약 400m 이상 이어져 있는데요. 날씨에 상관없이 편하게 쇼핑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거리에는 의류매장, 잡화점, 카페, 음식점, 그리고 이자카야, 드럭스토어 등 다양한 가게들이 모여 있는데요. 현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구마모토의 중심 상권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조명과 간판 불빛으로 분위기가 더욱 활기차지는데요. 노면 전차가 다니는 거리도 있어 감성 가득한 거리 풍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귀여운 밤의 쿠마몬이 반겨주고 있네요. 밤의 항구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요. 조명이 켜진 거리와 상점들이 어우러져 낮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기항지에서 미처 구매하지 못한 기념품을 사기에도 좋고 간단한 먹거리를 즐기며 아쉬운 구마모토의 밤을 보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기념으로 쿠마몬 캐릭터 상품도 선물하면 좋을 것 같네요. 배로 돌아가기 전 간단한 맥주 한 잔으로 잠시 쉬어갑니다. 쿠마몬은 구마모토 관광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가장 성공한 지역 캐릭터로 인기가 많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쿠마몬은 곰을 뜻하는 쿠마와 사람을 뜻하는 몬의 합성어로 야츠시로 항구에는 정말 재미있는 조형물이 많은데요. 특히 노래하는 모습이 귀여운 쿠마몬 합창단과 약 6m 높이의 대형 쿠마몬이 가장 인기입니다. 구마모토에서의 아쉬운 시간을 뒤로하고 크루즈로 향합니다. 오늘 저녁은 코스타 세레나오의 피자 전문 레스토랑 푸미드오로에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푸미드오로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신설된 레스토랑인데요. 갓 구운 이탈리아 전통 스타일의 피자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갓 구워 나온 따뜻한 피자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곁들여 봅니다. 매일 밤 코스타 세레나오 선내 곳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리도솔레 수영장에서 칵테일 쇼가 진행되었습니다. 칵테일 쇼가 끝나고 이제 음악과 함께하는 댄스 타임이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멋진 크루즈의 밤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 피아노바에 들렀는데요. 멋진 피아노 연주에 기분이 좋아지는 밤입니다. 세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배는 나가사키 항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정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정찬 레스토랑은 저녁은 코스 요리로 제공되지만 아침, 점심은 뷔페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빵이 제공되며 햄, 치즈, 계란, 소시지, 감자, 디저트 등 여러 메뉴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항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천연 항만이라 경치가 아름다운 곳인데요. 바다와 도시 풍경이 어우러진 항구입니다. 배에서 내려 터미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마모토에서 일본 입국 수속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신원만 확인하면 됩니다. 간단한 수속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글로버 가든에 가기 위해 잠시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입니다. 나가사키 항구에서 글로버 가든까지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항구부터 관광지까지 이어져 있어 산책하듯 천천히 걷기 좋습니다. 길 건너에 편의점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크루즈 승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편의점으로 배로 돌아가기 전에 간단한 간식 등을 많이 사가는 곳입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가톨릭 성당인 오우라 천주당이 나옵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건립된 성당으로 유럽 고딕 양식의 독특한 건축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글로버 가든에 도착합니다. 글로버 가든 입구입니다. 글로버 가든은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역사 관광지 중 하나로 19세기 서양 상인들이 살던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나가사키 항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으로도 유명합니다. 곳곳에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되어 있어 언덕길도 비교적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특히 휠체어와 유모차가 이동하기 편한 동선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배려가 돋보입니다. 글로버 가든은 유료 관광지로 성인 기준 약 620엔 정도입니다. 글로버 가든 중에서도 나가사키 항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이독 하우스로 가고 있습니다. 제이독 하우스 전망대입니다. 과거 배를 수리하는 동안 승무원들이 머물던 숙소였는데요. 이곳에서는 나가사키 항구와 도시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사진 촬영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나가사키 항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코스타 세레나오의 모습도 보이네요. 다시 길을 따라 공원을 둘러봅니다. 글로버 가든에는 독하우스를 비롯해 구 글로버 주택, 구 링거 주택, 구 올트 주택 등 여러 서양식 건물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카페와 동상, 학교, 정원 등이 있습니다. 글로버 가든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인 구 글로버 주택에 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상인 토마스 글로버가 살던 집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세레나오가 좀 더 가까이 보이네요. 가볍게 산책하며 나가사키 전망과 배의 전경을 보기 좋은 곳입니다.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해 봅니다. 일본 3대 차이나타운 중 하나인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은 약 400년 전 중국 상인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거리인데요. 거리 곳곳에는 붉은 등불과 화려한 중국식 문이 세워져 있어 중국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 짬뽕 등 대표 음식들도 이곳에서 많이 맛볼 수 있고, 특히 매년 2월에는 중국 설을 기념하는 등불 축제가 열려 수천 개의 등불이 거리를 밝히며 더욱 화려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차이나타운에는 기념품 가게들도 많은데요. 여행 선물을 구경하거나 간단한 소품을 사기에도 좋습니다. 거리에는 만두와 딤섬을 판매하는 곳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대나무 찜통에서 갓 쪄낸 만두를 맛볼 수 있습니다. 동파육이 들어간 가쿠니 만주와 고기 만두를 사 먹어보았는데요. 따뜻하게 바로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나가사키 대표 관광지인 안경다리로 가는 길에 들른 쇼핑거리 칸코도리입니다. 상점과 음식점, 쇼핑몰이 모여있는 번화가로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마노마치 아케이드와 연결되어 있어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큰 쇼핑 지역입니다. 골목을 따라 조금만 더 걸어가면 안경다리로 불리는 메가네바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아치가 물에 비치면 안경 모양이 되는 나가사키의 안경다리입니다. (1634년에) 건설된 역사적인 다리로 나가사키 중심을 흐르는 나카시마강 위에 놓여 있는데요. 강변에는 하트 모양 돌이 숨겨져 있어 세 개를 모두 찾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귀엽게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요. 혹시 하트돌을 찾으러 온 거라면 꼭 찾았으면 좋겠네요.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안경처럼 보여서 귀엽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고 찾아왔는데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맛집인 것 같습니다. 탄탄면과 만두, 맥주를 주문했는데요. 매콤하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전망이 멋진 대지마 워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지마 워프는 나가사키 항구 바로 앞에 있는 곳으로 해안 산책로와 레스토랑, 카페가 모여있는 복합 공간인데요. 예전에 네덜란드 상관이 있던 대지마 근처에 만들어진 곳으로 바다 전망을 보며 식사하거나 산책하기 좋은 관광 명소로 유명합니다. 특히 테라스 좌석에 레스토랑과 카페, 펍들이 많아 강가에서 요트나 배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강가라 그런지 약간 쌀쌀했는데요. 몸을 녹일 겸 커피 한 잔에 여유를 가졌습니다. 대지마에서 인기 있는 료마 커피인데요. 라떼아트 주인공은 일본 근대화를 이끈 사카모토 료마로 커피 맛도 좋았습니다. 이제 다시 항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나가사키 관광지들은 걸어가면서 둘러볼 수 있어 편했는데요. 짧지만 알찬 나가사키 여행이었습니다. 승선하기 전 배를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항구 앞 작은 언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언덕까지는 완만한 길이 이어지는데요. 세레나오의 모습을 눈에 담기 좋은 장소입니다. 이제 다시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기념품 등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네요. 다시 승선할 때는 여권 사본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재승선할 수 있습니다. 재승선할 때는 왠지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승선하려는 사람들로 줄이 꽤 긴 편이네요. 갑판 위로 올라오니 출항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가 항구에 울려 퍼집니다. 가까이서 배의 모습을 눈에 담았던 작은 언덕도 보이고 나가사키 시내 모습도 한눈에 들어오네요. 수영장 근처로 가보니 게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레나우에서 댄스 강습이 빠지면 아쉽죠. 수영장 근처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곤 하는데요. 편하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메가미 대교 야경을 뒤로하고 배는 천천히 다시 바다로 나아갑니다. 대극장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브이레이 밴드의 라이브 공연이 진행되었는데요. 유명 아티스트의 음악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뷔페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아침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든든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맥주 한 잔 더 즐기기 위해 리뉴얼로 새롭게 신설된 스신에 왔습니다. 일식 전문 레스토랑으로 초밥과 롤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신선하게 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픈형 주방이라 조리 과정을 볼 수 있어 왠지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선하고 정갈해 보이는데요. 기본 세트와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보이는 것만큼이나 맛도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그랜드바로 이동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댄스 강습이 한창입니다. 루나라운지에서는 라틴 댄스 강습이 한창인데요. 세 번째 밤도 멋지게 마무리해봅니다. 네 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바다 위를 항해하는 전일 항해일인데요. 배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를 천천히 가르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뷔페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간단하게 빵, 계란, 소시지, 샐러드 등으로 가볍게 배를 채워봅니다. 갑판 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구름이 많이 낀 날이었는데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자쿠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감상하기 정말 좋은 공간도 보이네요. 조깅 트랙에서 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스포츠 코트에서 가볍게 운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바다 한가운데라 그런지 바람이 꽤 부네요. 실내 공간으로 이동해 보았는데요.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스트레칭이 한창입니다. 수영장 근처에서는 간단히 탁구 게임을 즐기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오늘 수영장 파도풀이 제대로네요. 아침 시간에 빠지면 아쉬운 단체 체조 시간입니다. 모두들 열심히 따라하고 계시는데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라운지는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인데요. 하선 전날이면 다양한 상품들을 최대 20%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로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또 하선 전날이면 대극장에서는 하선 관련하여 안내를 드리는 환송 모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수화물이나 결제 등 궁금하신 정보들을 안내 드립니다. 특히 여행 일정 중 함께했던 승객분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통해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며 더욱 뜻깊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레나호에서 반갑게 응대해주던 승무원분들 모습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근처에서는 애니메이션 팀과 함께하는 게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랜드바에서는 몸으로 말해요 게임도 진행 중이네요. 흥겨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이곳은 디스코 클럽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부모님도 아이도 모두가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엄마 손을 꼭 잡고 공을 차보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오픈한 레스토랑에 점심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키펠라고 레스토랑은 3명의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참여한 프리미엄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버블 속에 숨겨진 이 요리는 코스 요리 전 입맛을 깨워주는 웰컴 디쉬, 콩소메입니다. 콩소메는 맑고 깊은 맛을 담아낸 프랑스 정통의 클래식 스프입니다. 코스 요리와 함께 곁들일 다양한 식전빵도 제공되었는데요. 오늘의 코스에 어울리는 레드와인도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코스 요리입니다. 브루노 바르비에리 셰프가 선보이는 메뉴로 해산물과 샐러드로 가볍게 시작해 치즈 뇨끼와 파스타, 그리고 오리 요리까지 이탈리아 전통의 풍미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코스인데요. 마지막은 시칠리아식 디저트로 마무리됩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코스 요리입니다. 엘렌 다로즈 셰프의 메뉴로 신선한 재료를 살린 전체 요리부터 해산물과 육류가 어우러진 메인 요리까지 재료 본연의 맛과 균형을 살린 섬세한 프렌치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코스 요리입니다. 바다의 셰프라 불리는 앙헬 레온의 메뉴로 해산물과 해조류를 활용한 요리들이 이어지며 바다의 풍미를 그대로 담아낸 독창적인 코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극장으로 이동해 보았는데요. 코스타 크루즈 멤버십 전용 행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코스타 클럽 회원 등급은 블루,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으로 나뉘는데요. 크루즈를 많이 탈수록 등급이 올라갑니다. C클럽 쇼는 코스타 전용 공연이 제공되며 좀 더 VIP 느낌의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이랑의 일이라 그런지 라운지에도 많은 분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극장 쇼는 글래머존 공연입니다. 화려한 무대 연출과 조명, 음악이 어우러진 코스타 크루즈만의 시그니처 쇼로 화려한 의상과 역동적인 안무가 더해져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분위기 가득한 이곳은 그랜드 바입니다. 크루즈 승무원들과 함께하는 이브닝 댄스가 한창이었는데요. 우아하게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정찬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코스 요리가 순서대로 제공되는데요.
입맛을 돋구는 전체 요리, 풍미를 더해주는 파스타, 부드럽게 즐기는 리조또, 이탈리아 스타일의 메인 요리, 달콤하게 마무리하는 디저트까지 골고루 즐겼습니다. 특히 하선 전날이면 승무원들의 따뜻한 환송 인사가 이어지는데요. 여행의 마지막 밤을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직 세레나오의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랜드바에서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카니발 파티가 한창이었는데요. 모두가 함께 춤추고 즐기며 여행의 마지막 밤을 뜨겁게 마무리해봅니다. 오늘은 크루즈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배는 벌써 기륭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기륭은 타이베이와 가까운 항구 도시로 대만 여행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황색 크레인 모양의 독특한 외관을 가진 기륭타워도 보이는데요. 기륭항과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새롭게 생긴 전망 명소입니다. 하선일 아침이라 안내 데스크도 북적입니다. 하선 전날 정산서와 함께 하선 시간이 안내되는데요. 정산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시간에 맞춰 카드 태그만으로 간편하게 하선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에는 배 안에서 사용한 내역과 승무원들을 위한 봉사 경비인 선내 팁, 그리고 일본 출국세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실제 신용카드일에 결제가 되기 전까지는 정산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터미널 내부에는 간단한 쇼핑이 가능한 면세점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이동하면 캐리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캐리어는 전날 밤 객실 밖에 내놓으면 터미널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터미널 한쪽에 이렇게 캐리어들이 모여 있는데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름표를 꼭 확인하고 가져가야 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캐리어들이 많아 헷갈릴 수 있겠더라고요. 무사히 캐리어를 찾아 밖으로 나가봅니다. 기륭항을 나오면 바로 앞에서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고 근처에는 타이베이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도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기륭항은 크게 동쪽 터미널과 서쪽 터미널로 나뉘는데요. 오늘 이용한 터미널은 동쪽 터미널로 좀 더 규모가 크고 대형 크루즈선이 많이 정박하는 곳입니다. 항구에는 예쁜 트리도 설치되어 있어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기륭역의 모습입니다. 항구에서는 도보로 기륭역까지 이동이 가능한데요. 대만 철도를 이용해 타이베이로 이동하기 용이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개찰구와 매표소가 있는 메인 공간이 나오는데요. 티켓을 발권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스타벅스, 편의점, 그리고 놀이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소소하게 먹거리를 구매하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역에서도 코스타 세레나오가 보이네요. 역에서 나와 항구 주변을 걸어봅니다. 크루즈가 기륭에 하선하는 경우 관광을 위해 타이베이 중심가나 단수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륭항 주변에도 야시장과 전망 명소 등 볼거리들이 있어 여유롭게 둘러보기 좋습니다. 노란색 등이 줄지어 걸려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이곳은 기륭을 대표하는 먹거리 거리 мя오커우 야시장입니다.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현지 느낌이 물씬 나는 야시장인데요. 오징어 튀김, 어묵탕 등 기륭만의 먹거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야시장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인 러나이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나이 시장은 항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현지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로컬 분위기의 시장입니다. 러나이 시장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1층에서는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 육류 등을 판매하고 있어 기륭 항구 도시 특유의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에스컬레이터가 나오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면 간단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식당들이 모여 있어 현지인들이 아침이나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공간으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지금은 좀 이른 시간이라 문 연 곳이 많지는 않네요. 화려한 관광지 느낌보다는 조금 더 소박하고 현실적인 대만의 일상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기륭항 근처에서 현지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가볍게 들러보기 좋은 장소입니다. 오랜 전통이 느껴지는 러나이 시장의 외관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기륭항 인근에 위치한 작은 항구 정비너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비너항은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컬러하우스가 유명한 곳인데요. 파스텔톤의 다양한 건물 풍경이 잔잔한 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사진 명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에는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지만 이렇게 건물에 색을 입히면서 관광지로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기륭을 대표하는 포토스팟 중 하나로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현재 1층은 가게들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특한 암석 지형으로 유명한 예류지질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약 120 대만 달러입니다. 입구를 지나 공원까지는 두 갈래 길이 나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큰 길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곳에는 예류의 대표 상징인 여왕머리 바위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도 전시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형태가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류 지질공원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입구와 가까운 첫 번째 구역, 대표 명소인 여왕머리 바위가 있는 두 번째 구역,
그리고 비교적 한적하게 둘러볼 수 있는 세 번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역입니다. 독특한 형태의 암석들이 모여있는 구간으로 버섯바위, 생강바위, 촛대바위, 아이스크림바위 등 각기 다른 모양의 암석들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바다 건너 두 번째 구역이 보이는데요. 여왕머리 바위 앞은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바다 위로 코스타 세레나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다음 항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괜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곳은 여왕머리 바위를 비롯한 대표 바위들이 모여있는 구간인데요. 사람들도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왕머리 바위와 기념 촬영을 위한 줄이 긴 편인데요. 여왕머리 바위는 바닷바람과 파도에 의해 오랜 시간 침식되면서 지금과 같은 독특한 형태가 만들어졌고 왕관을 쓴 여왕의 옆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여왕머리 바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목 부분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요. 자연적인 변화 과정으로 보고 따로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며 예류 지질공원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공원에서 출구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길게 늘어선 가게들이 있는데요. 대만 특산품이나 간식류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 기념으로 구매하기 좋습니다. 다음 관광지인 지우펀에 도착했습니다. 지우펀은 한때 금광으로 번성했던 마을로 세븐일레븐 옆길을 따라 들어가면 지우펀의 대표적인 골목길이 시작됩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양 옆으로는 다양한 가게들이 이어져 있는데요.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해 걷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맛집들이 있는데요. 이곳은 어묵탕으로 유명한 위안보짜입니다. 가게 앞에서 바로 조리해주는 모습도 볼 수 있어 간편하게 서서 먹거나 포장해서 이동하며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념품 가게들도 많아 대만 기념 선물을 사기에도 좋은데요. 특히 파인애플 케이크 펑리수와 우롱차 등이 유명합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도 있는데요. 탁 트인 바다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우육면 맛집으로 유명한 연대객잔에 왔습니다. 한국어 메뉴판이 있어 주문하기 쉬운데요. 우육면과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고 국물 맛도 좋았는데요.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평이 좋은 곳입니다.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이제 홍등과 야경으로 유명한 아메이차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메이차루는 붉은 홍등이 가득한 찻집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건물과 닮아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메이차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건너편에 위치한 찻집 해열루 경관 차방인데요. 이곳 역시 전망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명소입니다. 과거 이곳에는 단 9가구만이 살았는데요.
외부와 단절된 작은 마을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항상 9개씩 나눈 것에서 지우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좁은 골목과 계단길이 이어지는 독특한 구조들은 마치 미로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지우펀만의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우펀 유명 떡집 아란차오즈거입니다. 차오즈거는 쑥이나 풀잎을 반죽에 넣어 만든 떡으로 겉은 쫀득하고 안에는 녹두나 팥, 야채소가 들어간 대만식 전통 간식입니다. 지우펀에는 다양한 땅콩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주 땅콩입니다. 설탕이 뿌려진 얇은 전병에 직접 간 땅콩 가루와 아이스크림을 올려주는데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잠시 보여준 뒤 돌돌 말아 먹기 좋게 제공됩니다. 취향에 따라 고수를 추가할 수도 있고 먹기 편하게 반으로 잘라주기도 합니다. 빼놓으면 아쉬운 버블티도 함께 즐겨봅니다. 다음으로 스펀에 도착했습니다.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가다 보면 양옆으로 다양한 가게들이 이어지며 점점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길을 따라 계속 들어가다 보면 실제 기차가 다니는 철길이 나타납니다. 스펀은 과거 석탄을 운반하던 철도 마을이었는데요. 10개의 가구가 함께 물자를 나누던 공동체 문화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천등을 날리는 풍습은 과거 외부와 단절된 마을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위험이 사라졌다는 신호나 안부를 전하기 위해 하늘로 등불을 날린 것이 지금의 천등 문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소원을 적어 하늘로 날리는 체험으로 발전해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스펀 외에도 핑시와 징통 등에서도 천등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스펀은 오랜 전통이 이어진 장소로 가장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소중한 바램을 담아 천등을 날리고 있었는데요. 하늘로 떠오르는 많은 소원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베이 101 전망대를 보러 왔습니다. 타이베이 101 전망대는 타이베이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표적인 명소인데요. 대나무를 닮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5일간의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이제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크루즈에서의 여유로운 시간과 일본, 대만에서의 알찬 시간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만든 멋진 순간들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은 크루즈 자유여행으로 크루즈 티켓만 구매하여 크루즈에서는 편안한 시간을 즐기고 하선 후에는 나만의 여행을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요. 자유여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성비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크루즈를 경험하거나 여행 계획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패키지 여행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2026년 코스타 세레나오의 마지막 일정은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크루즈 여기까지입니다.